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전에 손흥민이 뛸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요, 이미 이 토트넘 진영에서는 손흥민의 복귀를 기다릴 수 없다, 심지어 손흥민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실 텐데, 그런데 토트넘이 사실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성숙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부재 상황에 이런 이야기들이 더더욱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토트넘은 몇 명의 손흥민이 더 필요한 걸까요? 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손흥민 선수가 AFC 아시안 인터내셔널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를 이제 수상했습니다. 올해의 선수죠. 올해의 선수상이고, 아시아 축구 협회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다시 한번 이제 올해의 선수로 선정을 했는데, 아시아에서 최고의 선수 중에 하나, 손흥민 선수. 진짜 축하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빨리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이제 줄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 손흥민 선수 정말 아시아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 아시아 선수들만 비교해서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선수는 한 팀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완전히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에 이제 그 맨시티와 토트넘의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선수들을 골라야 하는가, 이 이야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미 손흥민 선수 아프다고 한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손흥민 괜찮나요? 아니. 이 인터뷰를 이미 했는데, 그 뒤에도 이 기자들은 그래도 웬만하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The Spaniard, 과르디올라 감독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르디올라 감독이 카라바오컵에 딱히 힘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트로피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얕볼 수 없죠. 그래서 토트넘은 풀파워로 나가야 된다. 포스테코글루 needs a strong showing. 강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제 기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럽 게스트 기자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안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엄청나게 강한 팀을 호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포텐셜 컵 엑시트, 잠재적으로 컵을 탈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무조건 100% 베스트 11을 무조건 뽑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드라구신, 반더벤, 스펜스, 제드 스펜스도 이제 그 회복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과 함께 손흥민, 부상에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무조건 서야 된다. 존슨과 솔랑키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 폼이 제일 좋은 선수들, 그리고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선수를 써가지고 무조건 이거 이겨야 된다. 손흥민 와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콘텐트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이 풋볼 런던의 샘 트룰러브 역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드 스펜스도 돌아오면 돌아오는 거고, 왜냐면은 우독이 잠깐 좀 쉬어야 될 것 같기도 하니까요. 구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포스터 키퍼 비카리오가 아니어도 일단 포스터라도 뛰게 하더라도, 포스터도 잘 막더라고요, 선방. 포로, 로메로, 반더벤, 스펜스, 사르, 메디슨, 클루셉스키의 존스, 솔랑키, 손. 또 손입니다. 스퍼스 캡틴 손 흥민 will give the team a big lift. 손흥민 선수는 완전 팀에게 엄청나게 사기 진작을 해주고 뭔가 이렇게 끌어올려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뛸 수만 있다면, 선발로 뛸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없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을 받자마자 절망하면서 이마를 만지고 눈을 비비면서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근에 그 이브닝 스탠다드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너무 성숙하지 못하고 리더십이 없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죠. 안제 포스테코글루 admits Tottenham lack maturity. 이게 이제 성숙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성숙함이 부족하다. 리더십도 지금 부족하다. 손흥민 선수 없으니까 지금 다 소위 뽀록났죠. 주장 완장을 로메로가 달든 아니면은 메디슨이 달든 썩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런 가운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생각보다 꽤 세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일단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토트넘이 꽤 자주 졌단 말이죠, 최근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펩 과르디올라의 시티가 확실히
2년 이하의 시간을 가지고서 바뀐 팀 유일한 예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5달 혹은 뭐 2년 안에 클럽을 완전히 바꾸는 거 이거는 쉽지 않다. 펩 과르디올라의 그 맨시티가 뭐 1년 정도 만에 바뀌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진짜 펩 과르디올라에게 대단한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일은 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you can't fast track experience.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걸 가속할 순 없다. 사람은 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이 경험을 누구보다 더 빨리 얻는 방법? 사실은 축구 선수들에게는 일정과 일정, 뭐 다가오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딱 그만큼밖에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숙함도 빠르게 할 수가 없고 경험이라는 것도 빠르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이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실하게 대응해야만 사실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치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안다. 우리가 힘든 순간에 굉장히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숙함과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여기 별표 쳐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 사던가 그러니까 현질을 하는 겁니다. 역시 인생의 답은 현질일까요? 아니면은 기다려서 이 그룹 안에서 그 성숙도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 발전시키는 것. 그러니까 직접 키우거나 사거나 이거는 축구계에서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해결 방법인 거죠.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경험이 부족하다. 이거는 토트넘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실상 지금은 홀로 이 토트넘을 떠받들고 있는 경험의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손흥민 선수가 없으면 뭐 그 부주장이라는 로메로도 승을 못 참고 메디슨도 남의 프리킥 뭐 물론 자신의 페널티킥이었습니다만 뭐 가까스로 양보하긴 했죠. 근데 여하튼 그 쇼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경험이 부족하면 이 가운데 그러면 경험을 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얼마를 썼냐? 9,674만 파운드입니다. 9,674만 파운드를 썼고 우리가 소위 이제 우승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맨시티 혹은 뭐 맨시티랑의 비교가 좀 그러면은 아스날 혹은 리버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스날, 리버풀 이렇게 보면은 1억 6천, 1억 9천, 1억 2천. 그러니까 적어도 토트넘보다는 3천만 파운드 이상은 쓰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1,000만 파운드입니다. 연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주급은 20만 파운드인데 연봉으로 봤을 때는 1,000만 파운드 정도에 육박하고 그렇게 보면은 토트넘은 리버풀이 되기 위해서는 손흥민 3개가 더 필요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요. 토트넘이 아스날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손흥민이 6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손흥민이 10명이 더 필요하죠. 근데 얼핏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토트넘에서 리버풀까지 3손흥민 아스날까지 6손흥민 맨체스터 시티까지는 10손흥민이네. 10손흥민이 필요하다. 그 정도의 경험과 그리고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돈을 쓰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혹자는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맨유는 왜 그러냐? 맨유는 1억 7천씩이나 써가면서 지금 근데 감독 바뀌었죠. 감독 바뀌었는데 여기 왜 이러냐? 혹은 뭐 첼시 그래도 요즘에 좀 잘합니다. 요즘에 조금 잘하는데 그래도 첼시도 왜 이러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이제 작년의 기준으로 저번 시즌 기준으로 이제 연봉 같은 거를 봤을 때 연봉과 역대 피니시 그러니까 평균 순위입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맨체스터는 1억 5천 파운드를 쓰면서 평균 1.78 리버풀은 3.56인데 그래도 1억 2천밖에 안 썼네요. 그나마 가성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뒤에 1억 8천을 평균적으로 썼는데 4.56점 아스날이 1억 3천 썼는데 4.67점 생각보다 가성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토트넘은 가성비로 치면 장난 아닙니다. 9,700만 파운드를 썼는데 4.67로 아스날과 동률입니다.
이게 보면은 토트넘은 너무 적은 돈으로 사실은 맨유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맨유에 비등한 어떤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토트넘이 못 끊는 겁니다. 아,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뭐하러 돈을 써?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거의 냉정하게 사실은 돈을 얼마에 쓰냐에 따라서 성적이 갈리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연봉을 얼마나 주느냐가 리그에서의 포지션을 거의 뭐 확정하는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팬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토트넘도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 될지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험이 필요하고 경험 있는 선수가 필요하고 살 게 아니면 키워야 된다라고 했지만, 토트넘이 진심이라면은 사야죠. 사서 이걸 메워야죠. 경험도 그리고 능력도 토트넘은 더 필요한데 손흥민 선수에게만 의존하면서,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갈아 쓰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 표 하나 더 볼까 하는데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그 승점당 각 팀이 이제 얼마나 썼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승점당 가장 비싸게 쓰고 있는 팀은 맨유입니다. 승점 1점당 266만 파운드예요. 첼시가 그 다음으로 높고요. 우승권에 있는 아스날이나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승점당 한 180만 파운드 정도를 쓰고 있다.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155만, 토트넘은 142만 이 정도를 쓰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어쨌건 최대한 싸게 승점을 적립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상위권 팀들 중에. 근데 그렇게 해봐야 가성비 팀이다 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건 맞고, 토트넘이 실제로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손흥민 정도는 있어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승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토트넘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5손흥민을 살 수 없다면 5손흥민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그거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겁니다. 그 와중에 지금 있는 손흥민 하나가 또 사라질 테니까 마이너스 1 손흥민도 견뎌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하튼 이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뭔가 리더십 그리고 성숙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돈을 쓰거나 아니면은 키우거나,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토트넘이 당장 돈을 쓸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손흥민 선수는 우승에 대한 꿈을 이번 시즌까지 노려보고 안 되면 떠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나름 그 여러 가지 철학과 그런 강단과 원칙과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손흥민 선수의 지금 커리어에 만난 거는 좀 아쉽다. 그리고 토트넘의 구단의 운영 역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최근 이 뉴스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재밌고 그리고 흥미로운 통계, 외신 소식, 해외 반응들 싹싹 긁어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